닥터디아만 닥디입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새는 피부 관련해서 시술을 하는 병원이 워낙 많아져서 좋게 말하자면 고객분들의 선택지가 많이 넓어졌고 나쁘게 말하자면 어디서 시술을 받아야 될지 헷갈려지는 경우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시술을 하고 있고 정직한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시술이어도 시술을 받는 고객분들의 체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서 어떤 병원이 좋아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대부분 다 괜찮아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정확히 어떤 병원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일이고 피부 미용 병원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일이 점점 심해진다고 들었어요. 일단 고객분들께서 병원을 찾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병원에 대해 알아보는 일이실 텐데요. 아마 첫 번째로 인터넷에 글이 많거나 검색이 잘 되는 병원, 그 두 번째로 주위에서 추천하는 병원, 그 세 번째로 가격이 저렴한 병원, 이 중에서 고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인터넷 검색 같은 경우는 정보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밖에 없기도 하고 제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이 있는 평택에서만 해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서울이나 기타 더 큰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인터넷 말고는 정보를 얻기가 그렇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광고와 후기 그리고 일부의 경쟁병원의 디스글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걸 100%는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많은 병원 중 몇 군데로 시술 받으실 병원을 추리는 데는 이만한 방법은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쓴 글보다 직접 겪은 믿을 만한 지인이 추천한다면 그게 사실 더 중요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가격 경쟁력 역시 중요해졌어요. 같은 시술이라면 당연히 싸게 받는 게 좋아요. 병원이 많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래서 미용 시술들도 점점 가격이 싸지고 있는 중이에요. 불과 몇 년 전과만 비교해도 시술 가격이 몇 분의 1로 떨어진 시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몇 년 전과 비교해서 가격을 이렇게 낮춘 병원들은 당연히 이전보다 수익이 줄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될 거예요. 자가 세안이라든지 예전에 서비스로 들어갔던 진정관리 등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일부 병원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병원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방법들보다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르기 쉬우실 거예요. 고주파 레이저라고 부르는 장비 중 바늘형 고주파 시술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를 포함해서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 장비들은 바늘로 피부를 찌른 뒤에 바늘 끝에서 고주파를 내보내서 피부 밑에 자극을 주고 피부 탄력을 개선시켜주게 돼서 모공 축소나 흉터, 잔주름 등을 좋게 만들어주는 시술인데요. 문제는 이 바늘이 나오는 팁은 보통 쓰는 주사기 바늘이 아니라 특수 바늘이기 때문에 보통 바늘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피부를 찌르기 때문에 피도 묻고 그래서 일회용이에요. 당연히 시술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 몇몇 병원에서는 시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팁을 재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용 팁을 사고 그 팁으로 수의 시술을 받으면 어차피 나만 받으니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병원이 생기게 되었죠. 바로 이렇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술용 반응은 일회용이에요. 시술할 때 당연히 피와 노폐물, 피부 찌꺼기들이 묻어있고 그것들은 단순 소독으로는 잘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시술 도구들을 소독 처리를 할 때도 먼저 깨끗하게 찌꺼기들을 닦아낸 뒤에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바늘용 고주파 장비들은 안을 닦을 수가 없어요. 바늘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시기라서 안을 닦을 수도 없고 억지로 바늘을 바깥으로 빼서 닦으려고 해도 바늘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잘 닦을 수 없고 닦았다 하더라도 바늘 끝이 무뎌져서 오히려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흉이 질 수 있어요. 결국 해가 될 가능성이 노출이 되시는 거예요. 나만 썼다 해도 3번 시술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하니까 결국 2달이나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 바늘을 피부에 재사용한다? 과연 괜찮을까요? Nope. 절대 괜찮지 않아요. 또 하나 더. 이렇게 재활용하는 병원이라면 시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의사로서의 기본 양심을 버렸다는 것인데, 과연 바늘에서만 단가를 낮출까요? 위험한 부분에서마저 단가를 낮추었다면 알게 모르게 덜 위험한, 혹은 더 숨기기 편한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시술 단가를 낮출 거예요. 결국 가격이 싸다고 가기엔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저라면 저렇게 시술하지도 않겠지만, 시술한다 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쩌면 저게 문제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 더 위험할 것 같네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오늘은 조금 씁쓸한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더 아름다워지려고, 잘생겨지려고, 시술을 받으려고 비싼 시술비를 내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디아마 닥디였습니다.